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가 어느 나라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아마도 미국이라고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학 중심의 기초 연구, 그리고 이제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기술 사업화, 그리고 국방 보건 중심의 임무지향적 R&D, 그리고 연방 정부의 구매제도 활용이라는 그 네 가지의 어떤 정책적인 기반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이와 같은 혁신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경쟁 국가에 대한 기술적 우위와 경제 사회적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 왔고 상당 부분 아주 뛰어난 성과를 창출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시대적인 환경이 바뀌고 국가적인 목표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목적에 대한 그 가중치를 좀 다르게 부과한 측면이 있고요. 중국과의 그 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미국의 그 혁신 전략, 그다음에 정책의 우선순위는 이제 다시 한번 국가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도체와 과학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와 과학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형 산업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구축은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노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1957년 구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서 미국은 이제 국가적인 어떤 위기 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미국은 그런 그 국가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공우주국 나사, 그리고 고등연구계획국 알파, 지금의 달파를 설립한 이후에 법률 제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와 과학법과 같이 특정 산업이나 어떤 특정 제품의 명칭을 내세운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그리고 신흥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적 우위 확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일단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역시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어떤 그 첨단 기술과 제품에 있어서 그 공급망 확보에 있어서의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그 연방정부 R&D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역시 그 기술적 우위 확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국립과학재단 NSF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R&D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대학의 기초연구 R&D 펀딩의 핵심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국에 대한 국가적 기술 우위 확보에 좀 더 중점을 두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보편적 경제 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는 미국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국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어떤 그 보편적 국제 협력은 조금 지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어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특정 국가, like-minded countries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선택적 다자주의 기반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구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물론 아직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무역에서부터 기술, 공급망, 에너지, 그리고 금융에 이르는 어떤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미국 중심의 어떤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미국의 어떤 기술적인 우위 확보의 목표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첨단 또는 신흥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먼저 저희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쿼드 정상회의에서 제시되었던 신흥 기술의 개발, 활용 및 확산의 원칙이 이제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되어야 한다 라고 했던 원칙이 아마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응해야 할 것이고, 그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제 새로운 신흥 기술에 대한 협력도 아마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인도태평양의 주요 핵심 국가들인 미국, 인도, 일본, 호주와 같은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 주력 산업의 공급망과 그다음에 기술 원천을 확보하는 그 전략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아마 이런 측면을 본다면 일단 최우선 기술 협력 대상국을 특정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도체의 경우를 좀 예로 들어 본다면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협력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인 중국, 그리고 또 다른 기술 강국인 러시아,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두 국가와의 협력을 어떻게 새롭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인도태평양 기반의 기술 협력 내지는 기술 동맹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예상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